안녕하세요. 너 이거 아나에 오늘은 중3 예비 고1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에 대한 문법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중1, 2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좀 공부를 하세요. 이런 학원은 다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비고 1을 제가 한 8년 정도 했거든요. 제가 영어 강사가 되고 나서부터 계속 심도 있게 수업을 한 학년이 예비고 1입니다. 중3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3이 어떻게 보면 개꿀이죠. 많이 놀 수 있는 어떤 학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시기를 자칫하다 잘못 보내시면 고등학교 가서 너무너무 후회를 하십니다. 고등학교에 학원을 가서도 나 혼자 적응을 못하고 자꾸 혼자 이렇게 겉도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문법과 고등학교 문법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충분히 이제 내신 기간을 제외하고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 중등 문법에서 공부를 할 때 뭐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가장 맞지 않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3가지 정도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낱개별 문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중1, 2 영상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3년간의 커리를 이제 다 합치고 보면 이게 다 배우기는 합니다. 중1 때는 뭐 가장 기본적인 수일치부터 시작해서 의문문 만들고 부정문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명사, 대명사, 동사 이런 걸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중2 때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 관계대명사, 중3 때는 더 심화과정, 뭐 분사, 구문, 뭐 조동사 이런 거를 배워서 합쳐서 보자면 다 배우기는 해요.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 따로거든요. 따로예요. 심지어 중학교에선 이런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ing라는 개념이 있었을 때 우리가 동명사라는 걸 배우고 현재 분사라는 걸 배우는데 야 이거 ing가 동명사니 현재 분사니 너 이거 구분할 수 있니? 막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아무런 쓸모가 없고요. 이걸 굳이 구별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이건 자리에 의해서 그 아이가 하는 역할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 학원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이걸 심도 있게 야, 이 ing는 여기서 뭐 분사로 쓰인 거야. 여기선 동명사로 쓰인 거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교과과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 조금 축소가 될 수도 있어. 뭐 예를 들면 투부정사, 용법 이렇게 되게 많은데 너 이 형용사적 용법이 아닌 거부터 골라라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완료도 막 계속, 완료, 뭐 지속 막 이런 게 용어들이 너무 남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시험 때마다 다 각각 배워요. 그러니까 이 현재 완료라는 건 결국 이 시제라고 하는 큰 틀에 있는 건데 현재 완료 따로, 과거 따로, 과거 분사 따로 막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동스러울 겁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내가 배운 문법을 독해에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걸 문법으로는 배웠는데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지? 를 맞닥뜨리면 학생들 입장에서 멍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저는 문법은 배웠는데 문법은 잘할 수 있는데 독해를 못해요 라고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분해서 학습을 했는데 해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요. 조금 더 크게 나아가서 이제 영어에서는 교과과정이 개정됨에 있어 큰 차이가 뭐냐면 서술형 비중이 늘어나고 내가 이걸 표현을 하는 그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이해라든지 이런 영역이 조금 높았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직접 내가 배운 영어를 말로 하거나 글로 쓰거나 아니면 독해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뭔가 나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는 비중 시험 부분에서도 높아질 겁니다. 고등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는 시기가 중3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많이 배웠거든요. 중1 때도 배우고 중2 때도 배우고 이제 중3 때도 이제 내신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문법을 학습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 문법에서 끝나지 않고
독해로 그리고 장문으로 서술형으로 확장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 저는 이게 고등학교 가기 전, 그러니까 예비 고1에 무조건 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준비를 하지 않고 오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고등학교 가면 이 간극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뭐 학교에서 그럼 1등급 받는 친구들은 이런 준비를 다 하고 오는 거예요? 네, 다 합니다. 대치동에서는 아예 그냥 서술형 반이 따로 있기도 하고 문법을 아예 고등학교식으로 다시 세팅을 해서 고등학교에 맞는 문법으로 다 정리를 해줍니다. 중등에서 배웠던 걸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미친 듯이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애가 그냥 계속 어학원 다녀서 어학원스럽게 계속 공부를 해왔다. 아니면 그냥 과외를 계속했던 친구라서 과외식으로 계속 공부를 한다. 이러면 이렇게 학습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간극이 그러면 굉장히 커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고등학교 때는 뭐 어느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데 애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 핵심 포인트 문법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문법의 A부터 Z까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유형이 2개 중에 고르시오. 요 정도만 되면 굉장히 귀여운 수준인데요. 그냥 지문에서 냅다 그냥 선생님들이 이 지문을 변형을 시켜놓고 너 알아서 이거 문법 중에 틀린 거 모두 골라. 아니면 골라서 틀린 거 골라서 바르게 고쳐. 이런 정도의 시험을 고등학교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암기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학교에서는 너 중학교 때 이 정도의 개념은 다 학습을 하고 왔잖아 라고 해서 막 용어를 깊이 있게 설명을 하시거나 문법만을 위한 그런 수업을 하시지 않아요. 개념 설명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요. 이걸 실제로 고등학교에서는 어쨌든 수능과 가장 연관이 깊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독해와 연관 짓게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고1 학생들이 이 문법의 용어 개념 정립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수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고요. 학원에서도 이 지문을 쳐내기 바쁘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설명을 깊이 있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들이 이제 학생들을 계속해서 뭔가 제대로 고1 때 정착을 못하게끔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예비고 1 문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첫 번째, 반드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법 다 배웠거든요. 이거를 고등학교에 맞게끔 큰 틀에 넣어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문장의 자리라는 게 있잖아요. 영어는 위치와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 위치에 올 수 있는 문법은 얘가 있어. 그래서 사실 이 아이는 다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들인데 너 요거를 낱개로 배웠었지? 우리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좀 정리해보자 라는 그런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은 자리에 오는 이 아이들을 학습을 하셨다면 그 같은 자리에 오게끔 하는 규칙이 있죠. 그거에 맞는 독해를 해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부사 자리에 오는 투부정사, ing 이런 친구들이 해석이 각각 어떻게 되니까 이거에 맞게끔 해석하는 연습.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문장이 짧든 문장이 길든 결국에 단어의 개수만 많아질 뿐이고 하는 역할은 같거든요. 그거를 단계별로 확장형으로 할 수 있는 독해를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내가 중학교 때 배운 문법이 해석이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어서 문장 하나가 막 3줄, 4줄이 이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단계를 조금 지나게 되면 아무리 문장이 길더라도 거기서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라는 걸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선지가 정말 큰,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는 지문의 길이와 선지 5개의 길이가 똑같아요. 혹은 그 이상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제한 시간 내에 읽기 위해서는 내가 이 문장에서 불필요한 건 다 빼내고 핵심만 빠르게 캐치를 해서 독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내신 때 2달 만에 한다? 불가능해요.
꼭 아이들이 입학 전에 하고 오게끔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은 선상에서 내가 배운 문법을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한글을 보고 영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글의 어순과 영어의 어순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내가 한글만 보고서 영어로 착착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3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고등학교에 제대로 안착을 하느냐 못하느냐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사실 모든 선생님들이 저와 같은 교육적인 가치관이 없고 저와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 교육 가치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모의고사를 최종적으로 잘 풀기 위해서긴 하지만 대학에 가서 또는 성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쓰고 그렇죠? 내가 배운 단어를 가지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의고사 영어는 영어 시험이라기보다는 논리력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해석을 잘하는 친구도 그 평가원의 논리가 조금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많이 틀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물론 2점짜리는 기본적으로 다 맞기는 하더라도 3점짜리에서 그 조그만한 그 차이는 영어 실력이라기보다는 그 평가원의 논리, 단서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배우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건 고3 때 배우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르칠 생각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 예비고 1, 현 중3 친구들이 문법을 고등으로 제대로 좀 배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냅두지 말고 이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고 오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드린 말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신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아나쌤의 교육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그리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아나 모르나 모르면 들어온나.